자, 지금은 우리가 반도체에서의 한 가지 현상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한 가지 현상은 제가 잡은 제목을 트랜스포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랜스포트. 전하 수송 특성이죠. 전하 수송 특성은 여러분 보면 어떤 수송이란 것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가는 것을 수송이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전하가 플러스 Q다. 전하를 띄고 있으면 얘가 수송이 되면 전류가 흐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류 I가 흐른다 라고 할 때 이런 전하가 수송이 되면 전류가 흐른다고 얘기를 하고, 여기를 이제 수송을 시킬 때 가하는 힘을 가해야지 옮길 수 있는데요. 여기 걸어준 전압이 있고 전기장이 있으면 이 전기장에 의해서 힘을 받아서 QE라는 힘을 받아서 이 힘에 의해서 이동을 합니다. 결국 이 전기장을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가 V라는 포텐셜을 만들어주는 전기적 포텐셜에 의해서 힘을 받아서 이 전하가 이동을 하면 전류가 생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회로에서 VCC로 표현되어 있거나 VS로 표현되어 있거나 다 포텐셜입니다. 일렉트릭 포텐셜입니다. V라고 표현이 되고요. 이것은 우리가 얘기할 때 1 위치에서 2 위치로 갈 때 일렉트릭 필드에 대해서 선적분, 경로적분을 해준 것이 바로 이 포텐셜 V라고 델타 V 차이가 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수송 특성은 차지 트랜스포트입니다. 차지 트랜스포트이고, 이 차지가 우리가 전자가 기본적으로 쓰이는 것이 일렉트로닉스죠. 일렉트로닉스에서 전자가 비어있는 공간을 얘기할 때 홀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의 전하는 전자고 양의 전하는 홀이다 라는 것은 고체 속에 들어있을 때, 솔리드 속에 들어있을 때 다 채워져 있으면 전자가 다 채워져 있는 것이 전류 흐름에 기하는 게 아니라 전자가 채워져 있을 때 비어있는 것이 플러스 차지를 띄우게 되고, 이 플러스가 흘러가면 플러스 차지 효과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자가 흘러가면 이 마이너스 전자가 차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 입자가 차지를 띄고 있느냐, 차지를 띄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들이 우리가 일렉트로닉스에서 IT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품 소자에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입자를 얘기할 때 그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일렉트론이 있는데요. 이 일렉트론은 어떤 특성이 가지고 있냐면 파울리 베타 원리에 따라서 서로 같은 에너지 상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서로 같은 에너지에 있을 수가 없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는 스핀이 업과 다운이 있어서 스핀 업과 다운이 있으면 요거는 같은 에너지 스테이트에 있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일렉트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여러가지 상태를 우리 고체 내에서 이렇게 솔리드에 들어갔을 때 프리 일렉트론이 아니라 고체 내에 들어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이냐 라고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에너지 스테이트에 관계되는 덩어리가 같은 에너지 상태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콩깍지가 있으면 콩깍지에 우리 빈이라 그러죠. 빈이라 그러는데 이 콩깍지에 어떤 빈의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전자가 서로 같은 상태에 있을 수가 없고 각각 이 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콩깍지에 첫 번째 빈, 두 번째 빈 쭉 가서 S번째 빈, 이렇게 전자가 N1개 들어있고 N2개 들어있고 S개 들어있고 이렇게 전자가
분포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쭉 전자가 이렇게 분포될 수 있겠죠. 전체 전자 n개가 있으면 각각 나눠져서 이렇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S가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에너지 스테이트, 어떤 스테이트에 관계되는 곳에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상태를 우리가 GS라는 스테이트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각각 첫 번째 빈, 두 번째 빈, S번째 빈에 있을 때 각 빈에서 있을 수 있는 스테이트를 G, 이때는 G1이라고 그러고 그다음 G2라고 그러고 GS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전자는 기본적으로 같은 에너지 상태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S번째 요 빈에 들어있는 거를 생각해보면 GS, NS가 들어갔을 때 여기 NS계의 전자가 있거든요. 여기에 GS계의 스테이트가 있다면 GS의 한 개를 NS계 전자에서 한 개를 GS로 보냈으면 그 다음에 또 한 개를 빼어내어서 GS-1 스테이트에다가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exclusion principle 때문에 파울리의 베타 원리 때문에 NS계의 전자가 GS계에서 바로 한 개는 GS 들어가고 GS-한 개, 그럼 결국 뭐냐면 GS 두 개째는 GS-2가 될 것이고요. 그럼 NS계가 되려 그러면 GS에다가 NS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요 개수를 다 더하면 얘가 NS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스테이트를 GS, GS-1, GS-2 이렇게 쭉 떨어져서 이렇게 순열로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S 스테이트에 NS가 들어가 있는 상태를 보면 결국 여기 본 것처럼 GS, GS-1 쭉 가서 GS-NS 플러스 1 이렇게 경우의 수가 될 텐데 여기에서 이 일렉트론은 구별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개씩 NS에서 한 개 뽑아내고 또 한 개 뽑아내고 또 한 개 뽑아내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얘기해 줬는데 이 NS계는 서로 indistinguishable입니다. 구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NS계에 해당되는 것에 NS 팩토리얼에 해당되는 만큼 경우의 수를 구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나눠줘야 됩니다. 자, 여기에 그 S번째 빈에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전자 같은 이제 앞으로 페르미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indistinguishable한 그런 상황일 때 S 스테이트에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 레벨이 GS까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GS 팩토리얼을 하게 되면 NS 마이너스 1까지 NS까지 NS의 GS의 마이너스 NS의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여기서 이제 GS부터 GS-NS 플러스 1까지 내려가고 요 밑에 거는 이렇게 약분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NS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빈도 있고 두 번째 빈도 있고 쭉 가 있으니까 결국 전체가 N1, N2, N3 이렇게 쭉 분포가 되는 거의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P에 N1, N2 이렇게 쭉 가서 NS에 쭉 이렇게 무한대로 레벨이 있다면 요 N1부터 N2에서 전체 개수가 large N으로 정의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는 이 확률을 전부 다 곱을한 거가 되겠죠. P1, P2 다 곱을하면 결국 뭐냐면 파이 전부의 프로덕트입니다. S가 1부터 무한대까지 이 값의 NS 팩토리얼 GS의 마이너스 NS의 팩토리얼 그리고 GS의 팩토리얼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가장 프로버블한 상태가 뭘 것이냐? 그 N 대문자 N으로 표현되어 있는 전체 입자 개수가 페르미온이라는 입자가 대문자 N에 해당되는 개수가 있는데 얘가 각각의 스몰 n1, 스몰 n2, 스몰 n에서 쭉 다 더해서 이것이 다 더했을 때 n개가 되는
그러니까 시그마의 모든 스테이트에 ns를 다 더합한 것은 대문자 n이 되고요. 그리고 이 전체 상태가 각각 있을 수 있는 상태가 여기에 에너지 상태를 E1, E2 해서 각각 요 빈, 요 한 덩어리에 한 레벨에 들어간 에너지를 E1, E2, ES로 표현했을 때 전체 에너지는 바로 각각을 NS에다가 그 스테이트의 에너지 스테이트를 곱을 거를 전체를 한 거는 전체 에너지 평균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그 전자 기수와 전체 그 전자 가질 수 에너지를 합한 것이 에너지 2로 두 가지 조건이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 probability N1과 N2에 쭉 했을 때 얘가 배치되기 제일 좋은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라는 것이 이 전자를 여기 넣었을 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배치도, 이것이 우리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이렇게 이 P를 맥시마이즈 하는 값을 우리가 알고 싶다. N1과 N2부터 쫙 알고 싶다 그랬는데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N1, N2 이런 거 요 값에 따라서 전체가 최대치가 되도록 한다는 얘기 자체가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라는 개념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그랑지안을 정의하고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얘를 맥시마이즈 한다 라는 거를 우리가 곱을 한 거를 로그를 취한 이 값을 얘를 맥시마이즈 하고 싶다 라는 걸 생각해보면요, 단 요 자체를 컨스트레인트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 컨스트레인트를 이제 뺄 때 시그마 ns-n을 컨스트레인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서는 에너지도 컨스트레인트니까 시그마의 ns의 es의 -e 요 두 개의 컨스트레인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라그랑지안을 이제 정의할 때 f라는 걸 이제 제가 정의를 했는데요. 라그랑지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를 알파와 베타를 채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와 베타를 채택해서 이 알파와 베타를 빼줍니다. 자, 빼주고 이게 이제 라그랑지안이죠. 그 다음에 이 P를 로그를 취한 값을 하게 되면요, 요 곱을 한 것에 로그를 취한 건 다 썸으로 됩니다. 썸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시그마로 바뀌고요. S는 1부터 무한대가 되고 로그의 ns 팩토리얼의 gs-ns의 팩토리얼 분의 gs의 팩토리얼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라그랑지안 요 자체가 알파와 베타가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로 주어져 있고 각각 개수와 에너지가 잘 정의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연 전자는 N1부터 N2, N3, NS까지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이 알파와 베타 값이 어떻게 될 것이며 거기에 이제 NS는 어떻게 표현될 것이냐 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머신러닝에 있어서도 이 그 로스 펑션 자체를 미니마이즈 하거나 맥시마이즈 하거나 그랬을 때 이거를 최대 최소로 만들어주는 컨디션을 어떻게 했었냐면 이거를 그레디언트를 취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게 NS가 과연 어떤 스테이트일 때 어떻게 분포되어 있을 때 얘를 맥시마이즈 할 것이냐 라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팩토리얼이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이제 정의를 하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로그의 n 팩토리얼은 요거를 n 로그의 n-n이란 걸로 우리가 근사시킬 수가 있습니다. n이 무지 클 때요. 자, n이 무지 크다는 얘기는 우리 전자가 뭐 10의 23성계가 있다, 뭐 10의 22성계가 있다. 우리 고체 속에 전자가 굉장히 많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거를 스터를
approximation이라고 해서 이 근사식을 이제 쓰게 되는데요. Stirling's approximation 하시는데요. 그래서 팩토리얼을 우리가 n 곱하기 log n 마이너스 n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우리 이제 제가 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라그랑지언을 이 ns 분포에 따라서 알파, 베타라는 라그 멀티플을 하게 되고, 얘를 이제 이 로그를 차게 되면 시그마의 s는 1부터 무한대에 로그의 위에는 그래서 쓸 수 있겠죠. gs의 로그 gs 마이너스 gs, 밑에는 마이너스 ns 로그 ns 플러스 ns, 또 밑에는 마이너스 gs 마이너스 ns 로그 gs 마이너스 ns 플러스 gs 마이너스 ns, 이렇게 근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그대로 갖다 써서 마이너스 알파의 시그마의 ns 마이너스 n, 그 다음에 요 에너지에 대한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를 그대로 써주게 되면 시그마의 ns의 es 마이너스 2 평균 에너지, 이렇게 표현될 것입니다. 자, 이 정리가 됐는데요. 요거를 ns에 대해서 이제 그 라그랑지안 테크닉에서 이 차원이 주어져 있죠. n1, n2 차원 주어져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얘기할 때 각각 그레디언트가 0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레디언트를 뭐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냐면 n1과 n2와 이제 ns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차원에 대해서 0이 되는 조건이 바로 이를 맥시마이즈 하는 조건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은 0이다. 뭐에 대해서 0이 되면 되느냐? 라운드 ns의 라운드의 f, 특정한 s빈 그 콩깍지가 들어있는 에너지 레벨에 들어있는 ns개의 전자가 들어있는, 그리고 그 안에 gs의 에너지 레벨이 있는 그 상태에서 이 ns 변화에 대해서 이게 0이 되는 지점에 요 컨피규레이션을 여기서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 이게 0이 되는 조건인데요. s가 1부터 무한대가 많으니까 s에 대한 편미분이니까 s1은 s1이 아니라면 ns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0이 됩니다. 다 상수가 돼버리죠. 결국은 시그마가 s1부터 무한대 됐을 때 s에 대한 텀만 남기 때문에 이걸 이제 미분하게 되면요, gs 로그 gs는 그냥 상수에 해당되고 약분하고 그 미분하면 그냥 다 0이 될 것입니다. ns 의존수가 없기 때문에. 요 두 번째 걸 보면 ns 로그 s니까 결국은 시그마 s는 1부터 무한대에서 s에 해당되는 것만 미분하게 되면 앞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의 로그의 ns가 되고, 요 뒤에 거 미분하게 되면 로그 ns는 ns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약분이 되니까. 자, ns를 미분하면 1이 될 거고요. gs-에서 앞에 거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플러스의 로그의 gs의 마이너스 ns 될 겁니다.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게 되면 gs-ns분의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플러스의 1이 될 겁니다. 왜냐면 이게 그 gs-ns분의 1이니까 극수니까 마이너스 1이 가게 되면 앞에 마이너스 플러스 되면 1이 될 겁니다. 요 뒤에 거 미분하게 되면 gs-ns를 ns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나올 겁니다. 결국 시그마도 떨어지고 ns에 해당되는 것만 남게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는 ns의 것만 남아서 얘는 마이너스 알파가 나오고, 요 뒤에는 ns에 해당되는 것만 미분이 되고 나면 es가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의 베타 es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떨어지는 것들이 요래 떨어지고, 자, 떨어집니다. 여기에도 또 떨어지겠죠? 떨어지고, 우변을 넘기게 보면 로그의 ns분의 gs-ns는 알파 플러스 베타 es라는 상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요게 이제 이런 보면 요거를 이제 로그의 이제 ns분의 gs의 마이너스 1 이런 관계에 따라서 양변을 엑스포넨셜 취하게 되면 엑스포넨셜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es는 ns분의 gs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조건이 나오게 되고, 양변을 넘기게 되면
ns분의 gs는 1 플러스 엑스포넨셜의 베타 s 플러스 알파가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s 스테이트에 있는 전자의 개수는 여기서 엑스포넨셜 알파 플러스 베타의 es 플러스 1분의 gs다. 이런 관계가 성립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파와 베타만 결정할 수 있다면 여기서 이제 요 형태에 대해서 여러분이 예측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제가 페르미온이라 그랬고요. 이거 제가 형태 잘 보면요. 이제 이게 형태를 잘 보면 여기 여러분 이런 상태를 그대로 보면요. 앞에서 앞서 배웠었던 부분인데요. 이것이 이제 페르미온이라 그랬을 때 우리가 엑스포넨셜의 kbt분의 e-ef 플러스 1 분의 1이라는 분포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는데 요 베타 알파를 잘 정의했을 때 요 함수 형태를 그대로 따라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위 스테이트다 있을 수 있는 스테이트다 ns를 하게 되면 이렇게 페르미 아큐페이션 팩터라 그래서 ns는 페르미 아큐페이션 팩터라 그래서 보면 이렇게 엑스포넨셜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s 플러스 1분의 gs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를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가 있고요. 제가 알파 베타는 여기서 정의는 또 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것이 이제 페르미온이라 그래서 이제 유도한 방식이거든요. 이 페르미온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에서 어떠한 레벨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이 G1 스테이트, G2 스테이트, GS 스테이트가 있을 때 이 내부에 허용되어 있는 스테이트에 전자가 두 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테이트를 쪼개서 나눠져서 들어간다는 이런 가정만으로도 우리가 라그랑즈 멀티플라이어 테크닉을 써서 전체 분포는 여러분 보는 것처럼 페르미 아큐페이션 팩터에 의해서 엑스포넨셜에 이렇게 주어진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면 베타가 사실은 kbt분의 1이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 kbt분의 2에서 되는구나 라는 생각할 수 있고 이 알파가 아마도 kbt분의 ef 이렇게 주어진 게 되지 않을까 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요게 이제 전자가 가지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게 다시 되돌아와서 우리가 이런 전자가 이 트랜스포트를 하려고 그러면 포텐셜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포텐셜에 의해서 전기장을 느끼게 되고 이 전기장에 의해서 흘러가서 이제 전류를 느끼고 근데 이 전자가 이 고체 속에 들어있을 때는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는 상태에서 전자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랬을 때 이 속에는 갇혀 있기 때문에 에너지 레벨이 허용된 에너지 레벨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허용된 에너지 준위를 우리가 이렇게 허용된 에너지를 E1부터 ES 쭉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전자에 대해서 이런 분포를 가질 거다라는 것을 이제 추측을 했고요. 자, 두 번째로 포톤 이런 것들은 이제 광전자 공학에서 LED처럼 빛이 나온다거나 그다음 빛을 쪼였을 때 전자로 바뀐다거나 할 때 이 포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톤인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것도 또한 구별 가능하지 않습니다. 구별 가능하지 않고 여기에 이제 페르미온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페르미온 차이점은 한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제 다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미온은 파울리 베타 원리 때문에 앞서 이렇게 한 레벨에 있을 때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조건 때문에 이렇게 분포함수가 주어졌는데요. 이 포톤 같이 페르미온의 파울리 베타 원리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하는 레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빈을 여기서 아까처럼 생각해 보면요. S1, S2 이렇게 빈을 했으면 여기에 포톤 1개, 2개, N1개, N2개, N3개 이렇게 할 수 있고 여기에 이제 GS 레벨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각각 G2, 똑같이 그림을 생각해 보면 자, 그러면 이거는 광자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를 한번 뒤집어서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옆으로 해 보겠습니다. 자, 옆으로 이렇게 빈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S 번째 빈입니다. S 레벨, ES의 레벨에 광자가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기본 개수는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NS개가 들어있을 겁니다. 전체 NS 들어있고 이렇게 보면 자 보면요. NS 몇 개 있는가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때 NS 7개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NS 7개고 이거를 이제 GS가 몇 개냐 GS가 몇 개냐 스테이트가 몇 개냐 그러면 GS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7개가 있는데요. 만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만 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요 격벽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그림을 한번 보면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요 첫 번째 이제 그림을 한번 볼게요. 한번 여기가 여기 2개가 들어있고 2개가 들어있고 여기는 하나도 안 들어있고 2개가 들어있고 1개가 들어있습니다. 결국 이 격벽을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했더니 어떤 걸 얘기할 수 있냐면 격벽 4개를 넣었더니 전체 상태는 1개, 2개, 3개, 4개, 5개입니다. 결국 5개의 상태에 7개의 포톤을 이렇게 나눠 가진 형태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요 G0다. G 첫 번째다. 그럼 여기서 보면 요 2개가 같이 있으니까 전자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여기서는 광자인 경우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GS개가 있다 라는 얘기는 GS-1개의 격벽을 NS개의 입자에다가 사이에다 끼워 놓으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NS개의 입자를 포톤을 GS개의 레벨로 나눌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이 배치가 바뀌겠죠. 자, 그렇게 생각해보면 결국 문제는 어떻게 바뀌느냐, 이 포톤인 경우에 중복이 허락되고 indistinguishable 구별하지 않는 경우는 결국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이 패스 P의 요 상태 S는 전체에서 결국 NS개와 GS-1개의 격벽을 가지고 얘를 배치하는 순서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 사이에 이제 구별이 안 되니까 결국 NS와 플러스 GS-1이라는 개의 격벽을 갖다 놓고 얘를 순서를 쭉 팩토리얼로 해주면 얘를 뒤죽박죽 섞는 관계를 쓰게 되면 S 스테이트에서 우리가 전자와 격벽을 나누는 것이 동시에 해결이 되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NS개의 입자가 서로 indistinguishable이니까 NS개의 순열로 나눠줘야 되고요. 그다음 격벽수도 GS-1개의 격벽수에 이걸로 나눠주게 되면 결국 이 NS개의 입자와 GS-1개의 격벽을 이제 서로 indistinguishable이니까 서로 섞어도 상관없는 걸로 전체 나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포톤인 경우에 이제 확률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 곱을 한 것은 N1, N2 쭉 해서 NS 쭉 했는 것은 얘를 다 곱을 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파이에 S1부터 무한대까지 가고 대신에 식은 NS의 팩토리얼에 GS-1의 팩토리얼에 NS 플러스 GS-1의 팩토리얼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얘를 맥시마이즈 하는 그런 배치 상태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똑같이
전체 입자 개수는 시그마 ns로 합쳐져 있는 거고 전체 에너지는 시그마의 ns의 각각 스테이트의 es로 표현되어 있는 것에 constraint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 또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써서 똑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 p를 전체 프로덕트에 있는 거를 로그로 취해서 로그를 맥시마이즈 시켜주는 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터링스 어프락시메이션을 써서 쓰게 되면 일단 식을 썼을 때 f의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이제 ns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알파와 베타를 똑같이 멀티플라이어로 이제 넣고요. 대신 로그를 취한 걸 쓰게 됩니다. 그럼 로그에 시그마 s는 1 해주고 그 다음에 로그에 ns 플러스 gs 마이너스 1의 팩토리얼 나누기 ns 팩토리얼 gs 마이너스 1의 팩토리얼 이렇게 해주고요. 마이너스 알파에 시그마에 이제 시그마의 ns의 마이너스 n이고요.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에너지는 시그마 ns의 es 마이너스 1을 해준 것이 라그랑지안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스터링스 어프락시메이션을 쓰게 되면 이제 여기서 ns 플러스 gs 마이너스 1의 로그의 ns 플러스 gs 마이너스 1 마이너스에 ns 플러스 gs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앞에 위에 거는요. 밑에는 분자는 여기에 마이너스에 ns 로그 ns 플러스 ns가 될 거고요. 밑에는 마이너스 gs 마이너스 1 로그 gs 마이너스 1에 플러스 gs 마이너스 1로 근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가장 most probable한 그런 n개의 배치는 똑같이 이 라그랑지안의 이제 방법을 써서 라운드 ns로 미분한 거 얘가 0이 되는 조건이 될 거다 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요 앞에 거를 이제 미분하게 되면 ns 1이 되니까 로그 ns 플러스 gs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요. 요 뒤에 거 미분하게 되면 분모로 가니까 약분돼서 1이 될 겁니다. 앞에 거하고 뒤에 미분한 것에 분모로 들어가서 약분이 될 겁니다. 다음에 뒤에 거는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ns 미분하면 요거는 마이너스 ns 로그 ns는 앞에 거 미분하면 로그 ns가 나올 거고요. 뒤에 미분하게 되면 ns가 분모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나올 겁니다. 요 플러스 ns는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요 뒤에는 ns 관점에서는 상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냥 0으로 다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 앞에 시그마를 푼 부분은 ns만 남고 이렇게 남을 거고요. 요 뒤에는 아까와 같이 마이너스 알파에 이제 ns만 미분이 되고요. 뒤에는 마이너스 베타에 es가 될 겁니다. 이것이 0이 되는 조건의 ns가 바로 이 프로버빌리티를 최대로 하는 그런 배치가 될 겁니다. 자, 이게 출발이 한 스테이트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그 입자가 indistinguishable한 그런 상황에서 이 순열 조합을 얘기한 건데요. 그럼 이거를 이제 약분을 이제 떼내면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로그에 ns분의 ns 플러스 gs 마이너스 1는 그래서 요거를 0을 넘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 es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보면요. 그럼 이제 앞에 요 1 더하기 ns분의 gs 마이너스 1을 해주고요. 요거는 로그를 취하게 되면 엑스포넨셜의 알파 플러스 베타 es 될 것입니다. 그럼 요거는 이걸 넘기면 ns는 gs 마이너스 1 나누기 엑스포넨셜의 알파 플러스 베타 es 마이너스의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포톤인 경우에 이 분포를 가지는 것이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1이죠, 그죠? 마이너스 1인데 이 마이너스 1 형태인데 이걸 보니까 앞서 얘기했던 이 보존입니다. 스핀이 0인 정수인 입자, 광자, 포는 알파 입자로 표현되어 있을 때 이것이 특정한 에너지 ES로 표현되어 있을 때 이 분포하는 함수는
exponential kbt 분의 한유 마이너스 1이다 분해되는데 이 함수 형태가 마이너스 1 형태가 됨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분 보는 것처럼 exponential 알파 플러스 베타 es 마이너스 1분의 gs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조건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gs 마이너스 1분의 이 안에 들어있는 스테이트 수에다가 ns를 하게 되면 요거를 이제 exponential의 알파 플러스 베타 s 마이너스 1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exponential의 kbt 분의 이게 한유 마이너스 1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해보면 이게 함수 형태가 같구나, 알파는 0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미 제가 알파 베타를 구하기 전에 요 상태가 이 보전에 관계되는 식을 그대로 보여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반도체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전자와 그리고 광자에 대해서 이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테크닉과 그리고 배치하는 요 디스팅기셔블이냐 인디스팅기셔블이고 그리고 요게 분포하는 요 빈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에너지 레벨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 빈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에 배치하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함수를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죠. 각각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일반적인 디스팅기셔블한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보통 디스팅기셔블 파티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제 물론 이제 분자와 분자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제 빈을 생각해보면요. 빈을 이렇게 빈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콩깍지에 하나가 빈이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N1이 있고 N2가 있고 NS가 있고 쭉 이렇게 가는 경우에, 그리고 여기에 GS 스테이트로 되어 있는데 G1, G2, GS에 쭉 이렇게, 이거 보통 앞에서 이걸 안 했는데 디제너러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제너러시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똑같이 N개의 입자가 여기에 배치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게 세 번째 상황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를 배치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첫 번째 N1개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 N2개가 들어가고 쭉 이렇게 가게 되는데, 여기 이제 첫 번째 N1개 들어간 것은 요 P 첫 번째는 전체 N개를 이제 한 개 넣었을 때, 그 다음에 또 한 개를 넣었을 때 쭉 가서 N-가 쭉 가서 N-에 N1개를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N1개를 넣었죠. N1개를 넣고, 그리고 이제 이 N1개가 각각 어떤 것이 들어가도 상관없으니까 이제 이것을 N1 팩토리얼에 이렇게 표현을 바꿔줍니다. 바꿔주고 각각에 대해서 스테이트가 G1에 대해서 G1에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N1이라는 스테이트를 다 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레벨은 이렇게 N1개를 빼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제 P2는 전체 이제 N2개를 이제 뽑아야 되니까요. 출발이 N1개를 미리 뽑은 상태에서 마이너스 N1개를 이미 뽑았죠. 뽑은 상태에서 한 개를 뽑고 그 다음에 N-N2 N1에 마이너스 1이고 쭉 가서 그 뭐냐면 N-N1에 N2개를 뽑은 만큼 하고 이때는 또 N2개 팩토리얼 이래 되고 그 다음에 이때 G2 스테이트에 N2개가 들어가겠죠. 각각의 디제너러시라는 개념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이거는 N1 팩토리얼 분의 N1 요거를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요 N 팩토리얼의 N 마이너스 N1 팩토리얼 나누기 N 마이너스 N1 팩토리얼이다. 그 다음에 G1의 N1성이다. 얘기할 수 있고, 요거는 N2는 N2 팩토리얼 분의 여기서 N 마이너스 N1 돼 있으니까요. 이거는 N 마이너스 N1 팩토리얼인데 여기서
n-n1 n2 나누기 팩토리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g2의 n2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래 여기를 생각해보면요, 얘를 다 곱을 한 게 결국 p에 n1 대 n2 대 n3 해서 곱을 한 게 결국은 전체 n1 대문자 n개의 입자를 n1개, n2개, n3 이렇게 나눠준 형태가 되니까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를 다 곱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규칙을 봐야 되는데요. 앞에 n 팩토리얼이 있고 뒤에 n-n1 팩토리얼이 있고 n-n 되는데 얘를 곱을 하면 요게 약분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 n1 팩토리얼은 요 뒤에 그 약분이 되지 않고 n-n2는 요 곱을 하면 뒤에 것도 약분이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쭉 곱을 했을 때 이 n 팩토리얼을 앞에 남고요. n 팩토리얼은 남고 전체 곱을 한 것이 s는 1부터 무한대에서 결국 n s의 팩토리얼 이 요거 n1 팩토리얼, n2 팩토리얼 쭉 곱을 하고 그 다음에 gs의 ns 상태 각각 상태에서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G1, G2 이렇게 스테이트가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보면 이 파티클 자체가 이 디스팅기셔블 입자들이 이제 배치되는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파티클에 대해서 이제 순서를 쭉 하게 되면 요 관계다. 그럼 똑같이 이제 앞서 했던 라그랑지 멀티플레이어를 이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F에 이건 똑같이 NS에 그리고 알파와 베타를 해주고 대신에 이 로그를 취하게 되면 되죠. 로그를 취하면 로그 n 팩토리얼은 그대로 나오고 이것은 플러스의 시그마로 바뀌고 s가 되고 이제 로그의 gs의 ns 나누기 ns 팩토리얼 마이너스 알파의 시그마 ns 마이너스 n 마이너스 베타의 시그마 ns es 마이너스 e 라는 형태가 되고요.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스타일링스 어프락시메이션을 써서 쓰게 되면 ns의 시그마의 ns의 로그 gs는 그대로 이제 나오고요. 마이너스의 ns 로그 ns 플러스 ns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얘를 맥시마이즈 시켜주기 하는 몇 배치가 어떻게 되느냐 라는 건데요. 그럼 0은 라운드 ns의 라운드 f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요거는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걸 하게 되면 ns 것만 남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로그 gs가 앞에 남고 요 뒤에 것은 앞에 거 미분을 하면 로그 ns 뒤에 거 미분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뒤에 거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요것은 마이너스의 알파 1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베타의 2x가 될 겁니다. 결국 얘가 0이 되는 조건을 찾으면 되는데요. 0을 취하게 되면 로그 ns분의 gs는 알파 플러스 베타 2에서 나오면서 결국 이제 ns는 gs의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2s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거는 gs분의 ns는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알파와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베타 2에서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디스팅기셔블한 그 입자를 이제 요 빈에 이제 입자를 하나씩 이제 하나씩 밑에서도 채워나가는 거죠. n1, n2 채워나가는 경우의 수가 되어 있고 그 G1에다 다 넣어주는데요. 요 상태의 이제 확률을 맥시마이즈 시켜주는 경우는 보면 이 분포가 여러분 보는 것처럼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베타 ES로 에너지가 높아지면 이게 떨어지는 형태의 이 채워주는 분포함수를 가진다 그러면 된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요걸 보면요. 요거는 이제 앞서 봤던 일반적인 입자 파티클인데 아이덴티클을 하면서 디스팅기셔블 하고 이거를 아톰에 대해서 혹은 분자에 대해서
우리가 분포를 한다 그랬을 때 얘가 에너지에 대해서 보면 엑스포넨셜에 마이너스 2kBt분의 mv 제곱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2분의 mv 제곱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에너지입니다. kBt분의 1 된 거 보니까 이게 베타입니다. 결국 베타 값이 kBt분의 1이고 이때도 kBt분의 1로 주어지고 포톤인 경우는 에너지가 한유이기 때문에 한유를 곱을 해준 형태가 정확히 이 세 가지 입자에 대해서 우리가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계산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트랜스포트라 그랬을 때 요 입자 속에 이제 존재하는 고체 속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얘가 페르미온이냐, 그다음에 보존이냐, 혹은 일반적 입자냐에 따라서 어떤 에너지 상태에서 이렇게 배치하는 경우 수가 지금 알파, 베타를 정확히 계산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반도체에서 이제 우리 그 다음 들어갈 때 가장 첫 출발입니다. 자, 이 알파, 베타가 뭔지, 그리고 이제 이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부분만 잘 결정이 되고 나면 우리가 이 일반적인 입자, 볼츠만 팩터라고 합니다. 볼츠만 분포, 그리고 페르미온, 보존에 관한 우리 전체 상황에 대한 이 에너지와 입자 있을 수 있는 상태, 이것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차지를 컨트롤하고 캐리어 덴시티 같은 것들을 맞출 자체의 출발해서 이 입자에 대한 성질을 생각해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 봤습니다.